I want nobody but you. 안녕하세요. 이민자입니다. 이 시간은 화오행이 많은 목일간의 사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일간에서 보면은 많은 화는 식상에 해당하고 그 많은 화를 다스리는 수는 인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신강하여 목화 통명으로 화를 쓰면은 기술성 혹은 예술성이 좋아 활동과 재물운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신강하여 목화 통명이 되면은 세상사의 인기와 유명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목화 통명이 수를 가지고 있으면 지식으로서 주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목화 통명에서 모든 일의 원인은 수에 있는 것이고 목은 그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고 화는 그 결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목화 통명이 되는 사주는 세상사에 주목을 받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목화 통명에 토가 개입되면 널리 유명세를 타는데 제한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천간으로 무토나 기토가 개입되면 사주가 탁해지는 것입니다. 목화 통명은 온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것인데 천간에 토가 출현하면 화 기운이 멀리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목화 통명의 수는 인성이기 때문에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화 통명의 금생수까지 되면 크게 부귀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목화 통명에 무토가 도관하면 전문성을 살리는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토가 도관하면 직장생활보다는 자영업에 좋은 것입니다. 화가 많은 목일주가 신약한 경우에는 태왕한 많은 화를 다스리는 수를 쓰기 때문에 이때는 상관폐인으로 권력과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상관을 정인으로 제압해주면 반성을 통하여 보다 세련되고 성숙되어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품격이 살고 고매해지고 귀품을 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상관폐인격은 조직이나 단체에서 잘 적응하면서 권력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주에서 인성과 비겁이 많으면 신강한 것이고 일간을 설하는 식상, 재성, 관성이 많으면 신약한 것입니다. 대체로 신강사주는 조직생활보다는 독립적인 일에 잘 어울리는 것입니다. 신강하면서 식신편제가 있으면 자영업이나 사업에 유리한 것입니다. 신강하고 관이 있으면 세무사나 회계사나 변호사 등으로 개업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한 사주이면 조직생활이나 직장생활이 좋은 것입니다. 특히 관인상생으로 받쳐준다면 나라의 녹을 먹는 공직자나 공무원에 잘 어울리는 것입니다. 신강신약의 여부는 월지를 통한 덕령과 일지를 통한 덕지와 영과 시를 통한 덕세를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월령을 얻으면 사회적 배경을 얻는 것이고 일지를 얻으면 사람을 얻는 것이고 영과 시를 얻으면 기회를 얻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건록을 얻으면 지적 의지가 강해지는 것이고 제왕을 얻으면 권력지향적이 되는 것이고 쇠지를 얻으면 안전한 길을 지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가 많은 사주는 화가 체가 되고 화를 극하는 수가 용이 되는 것입니다. 화의 성질은 땅 위로 혹은 좌우로 퍼져나가는 기운인 것입니다. 그래서 화 운기가 많으면 주변으로 확산이 잘 되는 것입니다. 성질 또한 불처럼 급하고 말보다 행동이 앞서기 때문에 자칫하면 폭력이 따르고 시비에 잘 휘말릴 수 있는 것입니다. 화가 많으면 불빛이 사방에 비추는 격이니 숙면이 어렵고 휴식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화는 열기이고
열정이기 때문에 활동성이 좋고 적극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확산을 멈추기 어렵기 때문에 마무리가 약하고 공허함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병화는 저돌적이고 오지랖이 넓어 간섭을 잘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주장이 강한 편이고 하지만 뒤끝이 없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정화는 감성적이고 특수성이 강한 것입니다. 또한 눈물이 많고 뒤끝이 반드시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따지기를 매우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사주에 화가 많으면 화는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병으로 작용하고 귀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많은 화는 사주에서 카르마로, 업보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걸 털어내기 위해서는 직업을 통하여 끊임없는 땀과 노고를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주에 많은 화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화의 대척점에 있는 수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를 쓰려면 반드시 수에 뿌리가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간의 임계수는 지지에 해자축, 신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국수 하는 축토나 진토는 단독으로는 임계수에 뿌리를 낼 수 없지만 공동으로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간에 경신금이나 임계수가 있으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주에 화가 태왕하여 수를 찾지만 수가 없으면 금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금 역시 취용하려면 천간의 경신금도 반드시 지지에 신유술, 사축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수도 금도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수와 금을 버리고 태왕한 화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주에 화가 태왕하다는 것은 태어난 달이 열기가 많은 4월이거나 5월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4월이면 병화가 살행하고 5월이면 정화가 살행하는 것입니다. 병화가 당령하면 반드시 을목을 만나야 완성도 높은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병화는 을목을 만나야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고 기준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병화는 을목을 만나야 화려한 꽃을 피우기 때문에 예술성과 기술성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천간으로 을병정으로 3기를 갖추면 크게 부귀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병화는 물상 그대로 사회 조직 생활에 잘 어울리는 것입니다. 개인보다는 조직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을과 병의 조합을 잘 이루면 조직에 잘 적응하고 운용력과 전달력이 좋아 소통도 잘하는 것입니다. 하지 이후에는 정화가 당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화가 당령하면 기술성과 예술성을 바탕으로 하는 일에 잘 어울리는 것입니다. 도구 활용이나 기술 개발을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학기술이나 금융이나 공학에 잘 맞는 것입니다. 정화는 경금을 만나야 멋진 짝이 되는 것입니다. 경과 정의 조합이 되면 예체능이나 자연과학의 연구 개발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화기가 강한 4, 5월에 태어나면 화가 태왕하고 태왕한 화는 사주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한쪽으로 쏠리게 되기 때문에 많은 해악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화가 태왕하면 금은 녹아버리기 때문에 매사에 정리가 잘 되지 않게 되고 또 화가 많으면 물도 증발하여 버리기 때문에 집중력과 지속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화가 많으면 화를 생하는 목은 다 타버리기 때문에 분열이 지나쳐서 어떠한 결실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처럼 화가 많으면
사주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상으로도 노쇠 현상을 일으키고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고 일상을 피곤하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화는 천라지망살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가 많기 때문에 천라지망살은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물에 자신이 걸려들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 거물은 번방이나 어떤 상태의 구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물에 묶인 것처럼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화계가 강하고 오화가 있다면 오화는 또 현침살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찌르고 자르고 하는 성향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만큼 남에게 상처를 주기 쉽다는 것입니다. 화가 식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말로 그만큼 남에게 상처를 주기 쉽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식상이 태왕하면은 자기 멋대로 해놓고 자뻑에 취해 살아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신이 똑바르게 가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고 곤쳐 나가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식상이 태왕하다는 것은 신약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주가 많아도 추진력과 의지가 부족하여 용두사미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베풀기를 잘 하지만 실속이 없고 인정과 동정심이 많지만은 말을 함부로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식상이 태왕하면은 식상의 탁한 기운을 털어내기 위해서는 남의 자식을 양육하는 유경사업, 교육계에 헌신하면 개운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식상이 태왕하면은 여명의 경우에는 남편 복을 기대하기 어렵고 남자의 경우에는 벼슬이나 자식의 복이 없고 아래 사람의 덕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식상이 태왕하면은 그만큼 반항심이 강하기 때문에 직장 생활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주는 많아도 직장 생활보다는 자영업이 좋은 것입니다. 또한 식상이 태왕한 여명은 사기 결혼을 당하기 쉬운 것입니다. 남편의 능력이나 집안 사정이 결혼 전과 결혼 후가 확연히 달라서 곤란함을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령 결혼 전에는 자상하였던 성격이 결혼 후에는 화를 잘 내고 술주정이 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알고 보면 남자의 경우에는 직장 생활도 속빈 강정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식상이 태왕한 여명은 자식을 낳게 되면 관성을 극하기 때문에 즉 관성이 절멸하게 되기 때문에 남편과의 생사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식상이 태왕하여 제살 태과하는 경우에는 식상이 관을 극하기 때문에 여명의 경우에는 내 주변에 또 다른 여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성이 있어 제살 태과하는 경우에는 의부증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도치 않게 남편이 나를 속이고 양다리를 걸치거나 내가 하는 일에 컴플레인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화계가 왕한, 즉 식상이 왕한 사주에 관을 보게 되면 상관경관이 되는 것입니다. 상관경관이 되면 관을 거부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여명은 남자를 우습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관제수나 구설수, 시비 충돌, 직장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인간관계에 배신과 오해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관은 반듯한 기운이라면 정관을 극하는 상관은 삐딱한 기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관, 경관이 되면 삐딱선을 탄다는 것입니다. 사주에 상관, 경관이 되는 여명은 반드시 주말 부부나 기러기 부부가 잘 어울리는 것입니다. 아니면 나이 차이가 많은 사람과 인연을 맺는 것이 좋은 것이고 말로 가르치는 직업이 잘 어울리는 것입니다. 상관, 경관이 되는 사주는 잘 다니던 회사를 하루아침에 그만두는 수가 있고
여명의 경우에는 자식 놓고 남편과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화가 태왕한 목일주에 개운법으로서는 인성인 수를 보충하는 것입니다. 수가 절실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먹는 것도 수기운에 해당하는 것을 먹고 입는 것도 수에 해당하는 색상의 옷을 입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수에 해당하는 음식은 검은색 계통의 곡물이나 채소, 동물의 부위도 신장이나 방광 부위가 좋다는 것입니다. 가령 돼지띠, 토끼띠, 양띠는 남자는 청색을 피하고 흰색이 좋은 것입니다. 검은색도 좋지만 흰색도 좋은 것입니다. 흰색은 금생수하여 수기를 보충하기 때문입니다. 여명은 붉은색을 피하고 검은색이 좋은 것입니다. 잠도 금수기운을 보충하는 서사택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실, 안방, 주방은 서쪽, 서북 쪽이 좋다는 것입니다. 계명 또한 금수의 기운으로 채워주는 것이 좋고 무엇보다도 사람의 인연은 수가 많은 인연이 좋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화가 많은 목일주의 사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